하겠습니다. 대답을 체크해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자자. 아니 근데 내일 학교를 가야 되긴 해요. 근데 내일 방학이니까 저 방학이에요. 그냥 여기서 잘게요. 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 좀 해주세요. 근데 저 너 내일 진짜 아침에 파티예요. 보승일간에 저 국밥 때리고 각자교 좋다. 가. 은근쌤 자,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몇 쪽으로 할 차례냐면 41쪽으로 할 차례 41쪽. 자, 41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41쪽이 아니라 정확히는 다시 돌아가서 사실 35페이지에 보충 학습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 35페이지에 보충 학습.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y는 m x-x1 더하기 y1 이렇게 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아까 본 식이잖아, 맞지? 뭐였지?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보통 여기서 이 유형에서는 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유형에서는 x1과 y1이 상수로 주어지고 m이 미정으로 주어져. 그러니까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어진 식이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주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현이 주어진단 말이야. 주어진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 다시 주어진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 근데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 보통 뭐 해야 되지? m에 대해서 내림차순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림차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m x-x1 더하기 y1-y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모든 개수가 0대가 돼. 모든 개수가 0대가 돼. 얘도 0대고 얘도 0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x가 x1이 되고 y가 y1이 되잖아, 맞지? 무슨 뜻이냐면 x가 x1이고 y가 y1일 때 주어진 식은 항상 성립한다야. 근데 쌤이 도형 관계식에서 가장 근본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지? 8글자.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했잖아. 저 x1, y1을 저기다 대입하면 뭐해? 성립해. 근데 성립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지? 지난다야. 그러니까 주어진 직선은 x1, y1을 항상 지난다고 저기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조금 이따가 해야 될 얘기긴 합니다. 자, 쌤이 35페이지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35페이지 전 얘기까지만 다 했네. 우리 표정. 잠깐만. 자, 우리 41페이지 다시 가볼까? 소리. 그렇게 T는 아니고 약간 계산을 잘못했어. 봅시다. 문제에서 보게 되면 E-K 곱하기 X 2-K 곱하기 X 그리고 더하기 3K-1 곱하기 Y 3K-1 곱하기 Y 그리고 마이너스 5는요. 이 친구가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좌표를 구하래. 2번 M에 관한 항등식. 얘는 그럼 뭐? K에 관한 항등식. 그럼 뭐 해야 한다고?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이제 못 때렸어. 자, 봅시다. 그럼 이제 K로 쓰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되고요. K 없는 애들 쓰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제로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뭐 돼야 한다고 이제? 이제 모든 기수가 0. 약간 배부르니까 이제 할당 스파이. 푸셨어요. 0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는 3y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이걸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제 x 대신에 3y를 대입하면 6y가 되고 6y 빼기 y 하면 5y가 되어서 5y 빼기 5는 제로니까
y가 1이 될 거고 y가 1이면 x는 3이 되겠지. 그때 문제에서 뭐래?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뭐야? 3큼만 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게 항등식 관점에서의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갑시다. 8번. 자, 8번을 보게 되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요. 자, 두 번째 직선이 뭐냐면 mx 마이너스 y 더하기 m 더하기 1는 제로 이렇게 나왔어. 자, 큐아야 보이니? 뭐야? 맞아. 이렇게 생겼지? 아, 그러니까 얘를 y 능으로 고쳐서 이렇게 고쳐 쓰게 되면 얘는 뭐야? 어떻게 읽어야 돼? 저기 써놨잖아. 어떻게 읽어야 돼? 기울기가 얼마고? m이고 어디를 지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아,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는 m이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려보자. 네, 지금 직선이 몇 개 주어져 있지 문제에서? 이거 하나 두 개 주어진 거야, 알았지? 얘는 뭐야?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확정이라고 불러. 얘는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미정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리고 확정을 그려놓고 미정을 조작하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확정을 그립시다. 저 친구는 x에 0 넣으면 y가 2 나오고 y 0 넣으면 x가 2 나와서 x절편도 2고 y절편도 2인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친구가 저 확정 직선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친구랑 어디에서 만난대? 문제 나와 있어. 1, 3에서 만난대. 그럼 1, 3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1, 3면이라고 하면 저기 요 점이랑 요 점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지. 축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미정직선 봅시다. 미정직선은 지금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요 점을 지난다.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저 노란색 부분과 만난대. 오케이? 어떻게 그리면 돼? 만났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모든 m 값이 다 되는 거야. 뭐 이렇게도 그래도 만나겠지.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 사실은 그때의 기울기는 무수히 많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경계를 확인할 겁니다. 언제? 요 점을 지날 때. 그리고 요 점을 지날 때. 자, 그러면 먼저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이때의 기울기. 여기가 x가 1 커지고 y가 1 커졌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는 1이야. 요때의 m 값은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x가 3 커지고 y가 1 작아졌어. x가 3 커지고 y가 1 작아졌어. 그럼 기울기는 얼마?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괜찮니? 기울기의 의미는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근데 증가량이란 말은 사실 음수는 그냥 음수 쓰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x가 얼마 커졌다고? 3 커졌다고. y가 얼마 줄었다고? 이거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사이의 기울기는 뭘까? 이거와 이거 사이인 거야. m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 사이의 직선이 그려지게 된다. 왜? m이 0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위로 그려질 거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사이에 이 그려지는 직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범위를 잡고 다시 일단 먼저 확정을 그리고 미정이 지나가는 요 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해진 점, 고정된 점이라는 뜻입니다. 맞지? 그래서 저 정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조작하면서 요 노란색 부분과 만나기 위한 m의 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얘는 사실 내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맞지? 정말 잘 나와. 정말 잘 나와. 어차피 맞춘 거니까 맞지? 나중에 과부적처럼 10번 했는데도 막 틀리진 않겠지. 근데 과부족 시험 전날이에 맞았어요. 저도 안 나왔나? 안 나왔는데. 근데 과부정 안 나왔어. 아니, 한성 나왔어. 내신 나오길 맞다 기다렸는데. 하고 나왔는데 저 맞췄어요? 맞았던 것 같은데. 왠지 알렸었어.
자 어쨌든 안 나왔어. 아무도 안 나왔어. 주도 안 나왔어? 저희가 나온. 참고로 확실히 나왔어. 그래요. 내가 며칠 전에 시험지 봐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번에 너가 보여줬던 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정리하는. 일단 넘어갑시다. 지금 이따 확인해. 아니.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 없으면 없는 거지. 지금 시점에. 어쨌든 얘도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야, 알았지? 근데 잘 나온다는 얘기, 잘 나온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푸는 거다. 근데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 지현아, 이거 쌤이 오늘 테스트에 내면 맞출 수 있어? 아니요. 선생님. 어? 근데 저기 부등을 같다는 표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는 이 점을 포함한다는 뜻이야, 안 포함한다는 뜻이야? 아,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갈 때의 길이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3분의 1은 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고1 과정에서, 중2 과정에서 기울기에 대해서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야? 1. 어? 0이지. 그리고 요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게 정확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게 되면 여기 기울기가 1이 되거든. 괜찮아?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요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완전 지금 이해 100%.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네. 두 칸, 여기 한 칸이니까 이 정도 기울기를 가지는 거야. 느낌 가질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쌤이 요렇게 그렸어. 야, 지현아, 너희 느낌으로 이 정도면 기울기 얼마인 것 같아? 3. 5. 쌤이 뒤에 바둑판 있는 거 알지? 네. 요렇게 그린 거야, 사실. 요 정도 기울기 2야. 괜찮아? 사실 기울기 5쯤 되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것도 기울기 4다. 한 칸, 네 칸이네. 약간 비슷한데요, 둘. 어? 안 돼. 자, 이 기울기에 대한 감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6이면 직선이에요. 아니지. 그 조금 진짜 이게보다 조금 높아져.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뭐라고 표현했어 아까? 10. 기울기가 무한대인 거야. 엄청 큰 거야. 기울기가 99대도 사실 이렇게 그리죠.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얘는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2분의 1. 너무 잘 말해서 쌤이 2분의 1 그린 거 맞거든. 근데 0과 1 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 오케이? 그럼 이 정도면 어떻게 돼? 아니.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 정도 감각은 가지면 좋아. 그럼 봐봐.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쯤 되고요? 3. 어? 이거 1하고 섞었는데. 어쨌든 여기 기울기는 얼마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이 사이에 그려지는 것들의 기울기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그냥 경험에 의해 쌓이는 느낌이라 이걸 뭐 굳이 뭐 체계화하고 개념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찾니? 오케이. 자, 우리 몇 번까지 있으면 설명을 했지? 아니, 요거에서 파생되는 개념 2번까지 설명을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을 가게 되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일단 3번 하기 전에 거기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쉬워. 근데 어려워.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질 두 직선이 주어졌네. 2x-y-1은 0. 그 다음에 x-y-3은 0. 자, 이 두 직선의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 교점 구하는 건 매우 쉽지 않았지? 교점은 어떻게 구해? 같다고. 교점은 연립 방정식을 해야, 교점의 좌표는 연립 방정식을 해야. 우리 연립 방정식 언제 배웠지? 조금 전에. 아니, 우리 기말고사 범위가 뭐야? 연립 방정식이었지. 들어갔잖아, 맞지? 물론 이건 1차 1차라서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운 거 맞아.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운 거 맞아. 연립 방정식은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언제 했다? 최근에 했다고. 진짜 최근에 했다고. 그래서 연립하는 건 소거하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빼자. 그럼 x 뭐 나와? 더하기 는 제로 나오지. 그럼 이제 x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y 얼마가 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하고 넘기면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어쨌든 이게 뭐지? 이 친구 이름이 뭐야? 저 교점의 좌표. 교점, 맞지? 교점. 교점의 좌표를 써놓은 거지. 그때 이거랑 뭘 지나는?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점 몇 개 주어졌어 지금? 2개 주어졌지.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풀면 되지. 해볼까? y는 2 빼기 2 그럼 4.
뭐야 4분의 1을 써야 되는데 4분의 이 빼기 빼기 요 9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풀어서 맞으면 됩니다. 괜찮아? 뭐 틀렸어? 에이 근데 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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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다. 맞지? 이번에는 틀렸어. 에이 맞잖아. 맞지? 됐나? 어? 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얘기를 하나 더 합시다. 아까 쌤이 35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하려다가 실패했잖아, 맞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자, 도전!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주어지면 일단 이거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에서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어떤 점을 지난다는 말은 그 점을 옆으로 주어진 시기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위의 점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알파, 베타를 지난다라고 주어지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뭐라 그랬어?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한다. 혹은 참이라. 그럼 거꾸로 이 식이 성립하고 이 식이 참이라면 뭐 해도 대입하면 아니 주어진 이 점을 뭐 한다는 뜻이야. 주어진 도형이 지난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 알파, 베타를 이렇게 대입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간다 이런 뜻이기도 해. 괜찮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학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들어봤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 개념 몰라서 문제 틀릴 경우 생각보다 적어. 이게 사고력이야. 이게 부족해서 틀린 거야. 틀린 게 아니고 잘 못하는 거야 사실. 이걸 기르려면 계속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돼. 여기 무슨 여기야? 힘이야. 왜 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 힘 기르려면 어떻게 해? 운동해요. 사고력을 기르려면 뇌 운동해야 돼. 아 진짜로. 근데 리얼 팩트야.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단어를 붙인 거야. 어쨌든 해봅시다. 쌤이 지금 이제 사고력을 써야 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식을 썼잖아?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을 L1이라고 합시다. 다시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요 직선의 이름을 L1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뜻이야? 또 직선을. 이 직선의 이름을 L2라고 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야.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 단 K는 실수. 저런 의미야. 저 식의 의미가. 그러니까 K가 바뀌면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K가 바뀌면 식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마다 저 점을 지나면 저 둘의 교점을 지나면서 다른 직선이 되는 거지. K가 바뀔 때마다. 묘 어렵다 맞지?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이때 단 L2는 제로.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방금 이 주장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닐까? 지금 이 친구가 이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치?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써도 된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는 제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기만 하면 뭐 된다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쓰기만 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가 그랬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내가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굴 지나는 걸 원하는데? 어디 갔니? 2,2를 지나는 걸 원하는데 이 2,2를 지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지? 대입하면? 대입하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더하기 k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집어줄 거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어서 k는 3분의 1이 되네. 자, 그러면 얘를 3분의 1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양변에 3을 곱할게.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는 제로. 자, 정리하면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는 제로. 양변에 4를 곱하겠습니다. 4y는 7x 마이너스 14 더하기 8 그래서 넘기게 되면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는 제로. 이 결과가 어때?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 점을 지난다는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해서 성립하면 이 친구가 이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친구의 교점을 이 둘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긴 거야?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참이 된 거야. 같은 방식으로 A 프라임 알파 더하기 B 프라임 베타 더하기 C 프라임 0도 뭐가 된 거야? 참이 된 거야. 여기가 괜찮니? 근데 그 말은 내가 알파, 베타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어떤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겨? 내가 이거 라고 하자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뭐가 돼? 0이 돼. 저 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잖아. 무조건 성립하잖아, 맞지? 성립한다는 말은 어디를 지난다고? 이 알파, 베타를 지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기만 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놨지? 직선이라고 써놨잖아. 어차피 몇 차식이야? 1차식. 1차식은 뭐야? 직선. 어렵다, 맞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k가 바뀌면 직선이 다 바뀌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쯤 되지? 무수히 많다, 맞지? 그게 k가 바뀌면 다 나타나는 거야. 이해했어? k가 바뀌면 다 나타나. 그래서 모든이라고 쓴 거야. 원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딱 이 정도만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단 1투는 제외. 요거는 가끔 이제 그 시험에서 진짜 어렵게 내고 싶을 때 기억, 니은, 기본 문제 중에 하나로 함정을 파거나 아니면 맞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더라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질 때 쓰는 요소입니다. 그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요 부분부터는 그냥 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만 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쌤 같은 90%야. 10%는 꼭 이번에 안 치워도 괜찮아.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L1이 이렇게 됐어. L1. 그리고 L2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요 점이 알파, 베타인 거지. 알파, 베타. 그러면 저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냐면 L1도 있어. L2도 있어. 그러면 모든 직선이라고 하려면 뭐도 표현돼야 돼? L1도 표현되고 L2도 표현이 돼야 돼. 근데 K에 0을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 L1만 남아. 그러니까 L1은 표현은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L2만 표현하고 싶으면 누굴 없애야 돼? 앞에를 없애야 되는데 앞에를 없앨 방법이 있어 없어? K에 어떤 수를 얻어? 앞에가 안 죽어. 앞에를 죽이고 앞에를 없앨 방법이 없어. 그래서 L2가 표현되지 않는 거야. L2가 표현되지 않아. 어떤 임의의 K에 대해서도 L2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약간 쌤 머릿속에 이제 딜레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항상 제가 하나 보여줄까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응? 왜? 안 보고 싶었어? 하하하 그럴 수 있지. 자 x-y는 0 그 다음에 이제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두 직선이 주어졌다가 제일 간단한 건 복잡하지 않게 이제 복잡한 이제 얘가 길어지니까 알지. 그래서 x 이거 두 친구의 교점과 그 다음에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1,-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x-y 더하기 k 곱하기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뭐가 돼? x-y는 0과 x 더하기 y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야. 괜찮지? 근데 요 1,-1은 누구 위의 점이지?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근데 내가 아까 L2 자리가 누구 자리야? L2 자리 K 뒤에 붙어있는 놈이 L2 자리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을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1,-1을 지날 수가 없어. 대입을 해볼까? 1 0 더하기 2가 0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겨. 즉 대입했는데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않아?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지나지 않는다. 1,-1을 지날 수가 없어. 이렇게 저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 자, 뭐 어렵습니다. 쌤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거를 이제 돌려보면 사실 좋긴 하겠는데 다시 설명한다고 해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다밖에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쌤이 말하는 거 어디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해보다 받아들임도 괜찮아. 어디까지는. 근데 이렇게 풀었잖아, 맞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일단 1차 목표.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이해하면 혹시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통당시키려고 하는 문제들까지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거기 그 90페이지, 45페이지 90번 봅시다. 45페이지 90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A가 0,1이고 B가 2,1인데 요거는 요 얘기를 하나 해줍시다. 요 얘기를 하나 합시다. 우리가 이게 어쨌든 도형이잖아.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도형 배우면 약간 짜잘한 기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어? 도형 문제 풀 때 보면 보정도 섬세하게 봐야 되고 많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 직각이 놓이는 형태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다시 직선 위에 이렇게 직각이 놓이는 형태. 오케이? 요 형태가 사실은 꽤 잘 나오거나 아니면 저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으냐면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릴 수 있으면 좋아.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릴 수 있으면 진짜 좋아. 오케이? 그럼 뭐가 생기냐면 우리 이거 알지? 여기를 내가 X라고 하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 여기가 뭐가 돼? X가 되지. 여기가 뭐가 돼? 동그라미가 되지. 그러면 주어진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 뭐가 생겨? 닮음이 돼. 근데 도형에서 닮음은 진짜 많이 쓰이는 도구. 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 안 했나? 중학교 도형 성질 중에 제일 많이 쓴 게 뭐라고? 피타. 1등이 피타, 2등이 뭐라고 했지? 닮음. 2등이 닮음이야. 그걸 우리가 근데 닮음은 내가 못 봐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직선 위에 직각이 놓여 있으면 양쪽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닮음이 보인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무슨 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이래. 그 말은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직각.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직각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A의 좌표가 1이고 그 다음 B의 X좌표가 2인 상태야. 그때 문제에서 직선 BD의 방정식을 구하실 때 나왔거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축 위에 이렇게 직각이 딱 놓여있지. 그러면 여기는 이미 이렇게 수직이 있잖아. 여기서 수직을 이렇게 내려보자.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라고? 근데 이 길이가 같아. 우리가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닮음을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SS.
합동이라고.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닮으면 합동이 합동? 그럼 결국 요 길이 지금 얼마야? 2.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얼마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걸 구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직선 이렇게 그었잖아, 맞지? 근데 이 직선도 이 직선 위에 지금 뭐가 놓인 거야? 직각이 놓인 거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고, 그럼 얘도 뭐가 돼? 이 둘이 뭐가 돼? 합동이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얼마?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벌써 얼마? x 좌표가 지금 1인 거고 y 좌표는 3까지 찍었어. 1,3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많이 돌려. 자,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92번은 그냥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고 했었지. 오케이?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직사각형과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 넘어갈게. 그 다음에 95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95, 96, 97까지만 하고 테스트만 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테스트 몇 문제? 10문제? 와 망했다. 오늘 숙제 11문제. 아 지연이 내일 올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거 보자. 10시에 방학 끝나 바로. 자 봅시다.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선분 B의 양 끝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D와 E가 선분 B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직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나 봐. 근데 이 친구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D라고 했고 이 친구를 E라고 했대. 그리고 복잡하네. 여기가 F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O야. 맞지? 자 그때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사각형 OAEF 힘들어라. 사각형 OAEF의 넓이가 사각형 BCFD 사각형 BCFD의 넓이보다 4만큼 크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때 이제 또 뭐 기울기의 곱 이제 OD와 CE의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6분의 15래. 맞게 썼지? 자 이제 해봅시다. 좀 복잡하다 맞지 얘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이 OAEF 잘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어. 우리 잘생겼다의 기준은 이름이 있는 친구들이야. 정사각형, 직사각형, 나름모, 평행사변형, 사대꼴 이런 애들 잘생긴 애들이야. 공식이 있고 뭔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상한 애야 맞지? 이 친구도 근데 어때? 이상한 애야. 그럼 저 넓이의 차이가 4라는 얘기거든. 저걸 어디다 쓸까? 진짜 저 넓이 구하고 저 넓이 구해서 차이가 4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들의 그 어떤 뭐랄까 좌표를 구하기 위한 넓이를 구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야.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에다가 요 넓이를 S라고 할 거야.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우리가 이 S라는 걸 가리켜서 이제 앞으로 공통 부분이라는 용어로 쓸 건데 제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자고. 원래 이 사각형 넓이가 요 사각형 넓이보다 4만큼 크다였거든.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주황색 삼각형과 이 분홍색 삼각형을 보게 되면 둘 다 누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S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이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 OAD라는 친구는 사각형 OAEF 더하기 4야. 아 S야. 그 다음에 삼각형 CBE라는 친구는 사각형 BCFD 이 친구에다가 S를 더한 거야.
근데 이 친구랑 비교하면 얘는 이 친구보다 4만큼 크대. 근데 뒤에 붙은 놈들은 어차피 어때? 똑같잖아. 그럼 얘도 얘보다 어때야 돼? 4만큼 커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 OAB가 삼각형 CBE보다 넓이가 4만큼 크다고 이렇게 읽는 거야. 이제 공통 부분은 사실 알아보는 거고 이제 이미 사실은 중요한 시험들에서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알아봐서 이제 우리가 못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잘생긴 삼각형 친구를 풀겠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어. 나는 이제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밑변 길이는 그냥 4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써봅시다. 그래서 쌤이 근데 이제 표현을 할 때 어쨌든 그 뭐지 너무 문자를 많이 쓰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좀 할 거냐면 잠시만 이게 쌤이 문자를 약간 돌려 써가지고 약간 복잡해졌네. 잠시만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 요 길이를 그 요점의 y좌표를 쌤이 t라고 잡을게. 요점의 y좌표를 t라고 잡을게. 그러면 매우 불편한데. 그냥 문자 2개 쓸게. 그냥 사실 좀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건데 지금은 딱 생각이 예쁘게 정리가 잘 안 되는군요.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삼각형 여기 내가 요점의 y좌표를 b라고 잡겠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여기 OAD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네. 그 다음에 삼각형 C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가 되지? 요 길이? 지금 요점의 y좌표를 내가 a라고 잡았기 때문에 6에서 a만큼 뺀 겁니다. 그래서 6 빼기 a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잠시만 쌤이 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을 건데 있군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갈게. 자 그럼 여기 2랑 약분될 거고요. 그다음 2랑 여기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2b는 26, 12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이제 a 더하기 b는 8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여기가 괜찮니? 미안해 쌤이 좀 더 쉬운 풀을 사실 해줘야 하는데 약간 복잡해졌어. 우리가 a 더하기 b는 8이라는 걸 찾았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친구 귤기를 구할 거야. 그럼 이 친구 귤기는 얼마지? 4분의 b가 됩니다. 그냥 할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귤기는 어떻게 되지? 이 친구 귤기는? 6. 여기 길이가 얼마야? 4분의 4지. 요 길이는 아까 얼마라고 했지? 6-a라고 했어. 그래서 4분의 6-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작아지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곱하기 한 개 마이너스 16분의 15 이렇게 만들었어. 괜찮지? 자 그러면 안 괜찮지? 자 그러면 4 이렇게 지워지고 마마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곱하기 6-a는 15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a 더하기 b는 8이니까 이제 문자를 하나 소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b를 소거할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 구하랬지 문제에서? 직선 CE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필요하네. A. 그러면 이제 B를 소거합시다. B는 8-A로 바뀌어. 8-A 곱하기 6-A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전개를 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8, 6, 48에서 15를 빼면 33이 되겠군요. 0이 되어서 11의 3이 될 겁니다. A는 3 또는 11인데 당연히 11이 될 수는 없잖아. A는 0과 6 사이에 써야 되니까 11이 안 되고 3이 되는 겁니다. A가 3입니다. 다시
지금 쌤이 기분이 어떤지 알아? 약간 혼자 푸는 거 이해했어? 괜찮아.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다음부터 합시다. 이 정도만 할게. 그래서 A가 3인 거 알았으니까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제 0,6을 지나는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근데 전체적으로 이해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쌤이 지금 설명을 해줄게. 내가 지금 쌤 시선 피한 거 아니지? 살아있어? 근데 생각보다 쌤이 원래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려왔을 때보다는 계산이 적어. 그러니까 사실 쌤은 원래 이제 그 이 부분을 약간 암산으로 풀어버렸거든 처음에 할 때. 아 이렇게 펑펑 되는 걸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너희들한테 설명하려니까 원나라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약간 쌤이 한 이야기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의 차이가 얼마야? 4지.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4지. 그럼 높이 차이가 있겠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풀어서 이제 이게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밑변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4면 넓이가 2가 되려면 높이가 얼마야? 2여야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하니까. 그래서 높이 차이가 2여야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냥 해버려서 그걸로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설명하면 나쁜 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다. 정리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풀인 것 같습니다. 자, 아니 근데 사실 쌤이 수학을 몇 년 정도 했을까? 100년. 6년 정도 했어, 맞지? 그러니까 잘하는 건 좀 당연하고 너희들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잖아. 아직 새로 배우고 있고 앞으로 다 잘하게 될 겁니다. 쌤 초등학교 수학도 잘하셨어요. 쌤이 구구단을 못 외웠어, 초3 때까지. 그래서 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 너희 바보 공기 알아? 네. 공기를 던지고 안 받는 거야. 손이 느려가지고 못 받는 거거든. 그래서 쌤이 초3 때 매일 남아가지고 친구들 바보 공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 내가 구구단 못 외워서 맨날 남았어. 뭐예요, 쌤? 근데 쌤이 기억으로는 초2 때 전학 갔거든. 초3, 초2에서 초3 넘어가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수업을 못 알아들었어. 하여튼 그랬을 거라고 자기 합리화 중이야. 쌤 고등학교 때 맨날 정규 1등 했어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요, 제일 잘 보는 게 몇 등이에요? 근데 쌤 내신은 막 아예 압도적으로 1등 한 적이 많지는 않아. 헐. 점심은 모의고사는 그냥. 맨날 1등. 근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박. 쌤이 찍기를 잘했어. 넌 답이야! 뭐 이렇게. 대박. 갑시다. 근데 쌤은 시골학교잖아. 왜 이렇게? 동네 시골학교라서 거기서 잘하는 거는 좀 쉬워. 너희들도 지방 가면 다 전부 할 수 있어. 절대 안 돼. 그냥 우리 그냥 미워하면서 살자고. 26번 합시다.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M과 N이 직선 X 시간을 왜 이렇게 잘 가? 빨리 합시다. 안 돼. 자, x 더하기 3y 마이너스 3은 0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이는 삼각형 넓이를 3으로 안 돼. 자, x 절편을 구하게 되면 y 0을 넣으면 x가 3이 됩니다. 1, 2, 3 하자. 이건 진짜 쉬워서 그래. 1 이렇게 되겠지. y 절편은 x 0 넣으면 그럼 직선이 어떻게 된다고? 차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넓이를 3등분 안 돼.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 한다고 했잖아, 맞지?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정확히 이 꼭지점을 지난다. 넓이를 3등분 한다는 얘기는 밑변을 3등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밑변을 3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딱 이렇게 여기 이 3등분 점들을 지나게 되면 3등분 점들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넓이가 정확히 3등분 될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의 높이도 요게 될 거고 이 삼각형의 높이도 이 친구가 될 거고
이 삼각형 높이도 이 친구가 될 거라서 결국은 모든 삼각형 높이가 똑같고 밑변이도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3등분이 된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뭐가 하면 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런 감각을 가지면 좋은데 다시 좀 그려볼게. 그림을 좀 더 못 그리는구나. 우리가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자. 여기까지 가면 돼.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이게 1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우리는 이 점을 원하는 거고 이 점을 원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1이야. 자, 혹시 이 점의 높이 알겠어? 3분의 1이야. 이 점의 높이 알겠어? 3분의 1이야. 이 점의 x좌표 알겠어? 1이야. 1,3분의 1. 얘는 2,3분의 1. 이렇게 그냥 바로 볼 수 있어. 얘는 굳이 내분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원점과의 기울기라서 그냥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 따라서 두 기울기는 3분의 2와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2와 6분의 1 이게 두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저거 둘이 다 하면 끝납니다. 괜찮아? 물론 내분점 잡아도 괜찮아. 내분점 잡아도 괜찮은데 결국은 조금 의미를 해석해서 가야 늘지. 그 다음에 97 갑시다. 97 갑시다. 근데 사실 우리 이미 쌤이 너희들한테 도형이 바뀌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진짜 어렵다. 맞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쉬운 것도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 약간 그 맥시멈 라인이 좀 높다고 해야 되나? 어려워지는 그게 좀 많이 높아.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97 봅시다. 97은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게 좋거든. 그래서 정면을 딱 그려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2고 A가 1,2고 1,2 그림 예쁘게 그린다고 했어.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C라는 점이 3, 마이너스입니다. 3, 마이너스 여기가 3, 마이너스. 그럼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는 혹시 졸고 있는 거 아니겠지? 잘못 본 걸 거야. 테스트가 오늘 내용이에요. 아마 빨리 풀 수 있을 거라고 쌤은 믿어 의심하지 않아. 저번 내용이었죠. 평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게 이 삼각형이 y는 kx 마이너스 2k 더하기 이거와 만나지 않도록 하죠. 혹시 뭐가 떠오르니? 표준이야. 일반이야. 맞지? 우리가 얘를 뭘로? k로 묶어내야 되겠다, 맞지? 아까 그거잖아. k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맞지? 2,2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 찾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 삼각형은 뭐 한대? 문제 뭐 한대?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뭐해? 만나지.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요. 만나는 거잖아, 맞지? 아니 기울기가 크면이구나, 맞지? 요때의 기울기가 k가 0이고 이 기울기보다 더 가팔라지게 되면 이제 만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자. 이쪽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k가 얼마야? 여기 2,2잖아, 맞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3, 여기가 한 칸이니까 1. 그럼 이 친구 기울기는 k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1 커진 동안 3 내려갔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 어때야 돼? 어디 그려져야지만 안 맞나? 마상보다 큰. 이 사이에. 그럼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k는 마상과 0 사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림을 예쁘게 그리기만 하면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도 풀이가 거의 끝나. 당황했어? 네? 당황했어?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사실 쌤의 오늘 목표는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뿐하게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사뿐하지 않군요. 현실에 잘 이렇게 구부리는 사람이. 자, 일단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공수 2에 뭘 하고 있는 중이지?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 중이야.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풀어 나가려면 평면 좌표랑 직방이 돼야 돼,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빨리 채워야 돼. 최대한 빨리 채워야 돼서 쌤이 만약 고등학생이었다. 근데 방학식 날 학원에서 불렀다. 그러면 탈주 집 간다고요? 했을 거야. 쌤은 무조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왜 저를? 그러니까 쌤이 나쁜 거야. 쌤이 그렇게 살아서 후회했어. 근데 저는 안 탈출할게요. 오. 네, 너무 고맙고 너무 착하다 진짜. 진짜 스타트다. 자, 여튼 근데 이제 쌤 경험상 쌤이 이제 나이 들고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문제는 키우면 터진다.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계속 하던 말이잖아, 맞지? 결국 터졌지. 안 터졌어. 미루니까 결국은 이제 알게 되지 못하고 갔지. 줄 아니야? 자, 좀 더 열심히 해. 이현이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좀만 힘내주면 안 될까? 너무 많이 먹어서? 자, 뭐 다른 걸로 바꾼 게 있나 본데 어쨌든 잘 합시다. 그래서 만약 숙제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이제 그 학원에 와서 숙제하는 것도 매우 좋아졌지. 쌤이 튼튼하는 것도 단순히 뭐랄까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라는 느낌도 아예 없진 않은데 이제 질문 생길 때 빨리빨리 처리하고 혹시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건 빨리빨리 점검 받으면 좀 더 빨리 이제 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걸 빨리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하자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이야기하십시오. 쌤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줄 테니까 네. 잘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 이게 너무 싫어.